안녕하십니까, 라이언 잡스입니다. 오늘은 좀 판매가 되는 키워드를 찾고 이제 판매가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좀 극대화시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온라인 사업을 하시면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매출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. 이 스마트 스토어든 아니면 쿠팡이든 아니면 타 오픈마켓이든 결국에는 이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95%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, 만약에 본인이 등록한 상품이 이제 판매가 이제 외부 유인 마케팅 없이 판매가 되었다고 하면은 본인이 등록한 상품명에 어떠한 키워드가 결국에는 노출이 되고, 그 노출된 키워드를 소비자가 검색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즉 키워드만 제대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도 이제 매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. 사실 이 빅파워셀러랑 이 초보셀러랑 판매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결국에는 이전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디테일한,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큰 격차를 만드는 겁니다. 절대 판매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빅파워, 이제 좀 상위 셀러의 시각에서 이 판매가 되는 키워드를 어떻게 찾고, 이 판매가 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좀 극대화시키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내용이 그 이전에 이서환님이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셨던 그 부분이 오늘 내용하고 굉장히 좀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댓글 내용을 보시면 이 제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. 근데 이 판매가 된 이 판매를 좀 일으킨 이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 이제 정확히 좀 파악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갖고, 오늘 이 영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, 뭐 어떻게 찾는지, 그리고 찾고 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극대화시키는지, 이 부분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, 이 온라인 판매에서 본인 제품이 추가적인 이제 외부 마케팅 없이 이제 판매가 되었다고 하면은 본인이 등록한 그 상품명 중에 어떠한 키워드가 노출이 돼서 그 노출된 키워드를 소비자가 검색을 해서 유입이 되고 판매를 일으킨 겁니다.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하고, 이 키워드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매출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. 자, 보시면 이런 키워드를 좀 판매가 된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바로 스마트 스토어 이제 통계 자료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스마트 스토어 이제 판매 센터를 한번 보시면, 이 판매 사이트를 보시면 이제 통계를 누르시면 여기 요약, 판매 분석, 마케팅 분석, 뭐 쇼핑 행동 분석,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는데, 여기에서 판매 분석을 누르시고 판매 분석을 누르시면 이 상단에 판매 성과, 상품 성과, 상품 마케팅 채널, 뭐 상품 검색 채널이 나오는데, 이 상품 검색 채널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어떠한 키워드가 이제 이제 매출에 많이 기여를 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이 키워드가 우리 상품명이 있으면 이 상품명이 하나의 키워드가 이제 뭐 검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, 이 상품명에 있는 키워드가 조합이 돼서 검색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결제 금액 탑 10 상품의 키워드별 이제 결제 금액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조합이 되고, 어떤 키워드가 이 상품의 매출에 많이 기여를 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체크가 되면은 저희가 이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셔갖고, 뭐 검색량, 아니면 매출액, 아니면 시장 규모, 이런 걸 좀 검색을 하셔갖고 충분히 이 키워드가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에서 어떻게 상단을 먹을지를 한번 전략을 짜시면 되는 겁니다. 이 전략도 사실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.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것이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그 전략에 대해서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이 상품명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외부 유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데 본인이 등록한 상품에서 이제 판매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99%는 여기 상품명 중에 어떠한 키워드가 지금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고, 이 노출된 키워드를 소비자가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매출이 일어난 겁니다.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게 굉장히 기본이지만 이 기본을 그냥 알고만 계시고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그 키워드를 이제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보시면 한번 예를 들어갖고 이 이동식 난로라는 키워드가 이 상품명 중에 가장 결제 기여도가 높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결제 기여도가 높은 키워드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. 그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이동식 난로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게 보시는 겁니다. 이 검색수, 매출액, 그리고 6개월간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시장성을 한번 보시고, 그 다음에 상품 목록에 들어가셔갖고 이 상품이 경쟁사가, 내가 만약에 이 상품 이 키워드에서 내가 메뉴 상단에 꽂히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매출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, 이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분석을 통해 갖고 내가 그러면 이 키워드가 어차피
내 상품명에서 결제 기여도가 가장 높고 소비자가 검색을 많이 한다. 그리고 이제 분석을 좀 해봤더니 충분히 내가 이 상단에 꽂히면 이 정도의 매출액은 내가 먹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 결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상단에 노출을 시킬 전략을 짜셔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키워드가 결제 기여도가 높다고 하면은 분명 1페이지 어딘가에는 이 키워드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웬만한 소비자는 사실 이런 가전제품, 패션 의류를 제외하고는 사실 1, 2페이지 안에서 승부를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1, 2페이지 안에서 노출이 되지 않으면 안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웬만하면 1페이지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결제 기여도가 계속해서 쌓이는 키워드는 분명 1페이지 뭐 하단이라도 반드시 위치해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예, 그러면 그 키워드를 좀 끌어올려서 이 상단에 노출하면 내가 이 정도 매출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면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저희가 상위 노출 전략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제가 계속 일어나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상품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상품은 괜찮게 팔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상품력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부분은 좀 검증이 완료됐다고 저희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. 예.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CPC 광고를 했잖아요. 제가 CPC 광고를 좀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예, CPC 광고를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CPC 광고를 한 달 정도 태우면은 그 중에 구매 전환율이 높은 결제 기여도가 높은 키워드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이제 상품 이제 광고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광고 리포트를 받습니다. 그 리포트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시면 어떠한 키워드가 결제 기여도가 높고 어떠한 키워드가 이제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체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CPC 광고를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결제 기여도가 높은 키워드를 저희가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후에 그런 키워드를 추출했다고 하면은 이제 광고 비용을 줄이고 좀 더 이 광고 비용을 약간 줄이고 이 키워드를 좀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한 전략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겠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입니다. 광고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어느 정도 이 키워드에서 내가 판매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면은 그 키워드에 이제 내가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 짜시면 되는 겁니다. 예,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예, 이 정도로 좀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고, 예,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예, 하여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결제 기여도가 높은 키워드를 찾고 그리고 그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키워드의 상단을 먹으면 어느 정도 내가 매출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괜찮다고 하면 바로 상단에 꽂힐 만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겁니다. 이게 결론이고요.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. 검색이 되는 이 키워드가 이 상품명에만 있을까요? 아니에요. 상품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상품을 등록하다 보면 이 태그라는 부분 아시죠? 이 태그라는 부분도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속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 속성이라는 부분은 제품의 스펙을 말해요. 제품의 스펙. 자, 예를 들어 갖고 이동식 난로 뭐 12평 그리고 뭐 검색 결제 기여도가 높은 게 12평 뭐 사무실 난로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된 거예요. 근데 내 상품명에는 없는 거죠. 내 상품명에는 이 12평이라는 말이 없어요. 근데 이걸로 검색이 돼갖고 내 상품에 들어와서 판매가 일어난 겁니다. 그럼 이 12평이라는 게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.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? 바로 속성입니다. 속성에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휴대용이라는 말이 이 상품명에는 없었어요. 근데 휴대용 캠핑 난로라고 이제 검색이 돼갖고 좀 검색이 돼서 이제 유입이 되고 매출이 일어난 겁니다. 그럼 이 휴대용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? 바로 이 태그에 있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. 요즘에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저한테 메일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시거든요. 앞서 나간다는 게 지금 이제 제품을 이제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입니다. 이 기본부터 먼저 세팅을 하시고 완벽해져야지 그 후에 나머지를 이제 저희가 하는 거지. 이 기본도 아직 제대로 안 했는데 뭐 외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라든지 아니면 브랜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. 네, 결국에는 외부 마케팅에서 나오는 매출이 클까요? 아니면 네이버 쇼핑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매출이 더 클까요? 당연히 네이버 쇼핑 검색이 일어나는 매출이 훨씬 더 큽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에서 요구하는 그런 최적화는 우리가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근데 그 부분을 다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. 네, 그래서 여러분 상품을 등록할 때 이 태그
꼭 등록하세요. 그리고 속성 이거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. 내가 만약에 저는 가전제품을 많이 판매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저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 스펙을 반드시 이 속성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. 이 뭐 온풍기 같은 게 몇 평을 좀 커버할 수 있는지, 뭐 12평 커버한다, 11평 커버한다, 몇 와트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런 게 다 검색에 걸려요. 검색이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랑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,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거, 이 태그나 속성. 자, 보시면 이 상품명 상위 노출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상품명, 태그 및 속성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. 이 안에 있는 키워드가 이제 검색에 걸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 태그나 속성에서 우리가 기재했던 그런 키워드가 이제 검색에 걸려갖고 결제 기여도를 높였어요.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상위 노출 점수에는 이 상품명이 들어있는 키워드가 가중치가 제일 높습니다. 가중치가 제일 높아요. 이 상품명이 있는 키워드가 제일 이 상위 노출 점수의 가중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. 예, 그래서 만약에 이 태그나 속성에 있던 키워드가 노출이 되어갖고 결제를 좀 만들어냈다. 그러면 이 상품명에 이 태그나 속성에 있던 키워드를 상품명에 기재를 하시는 게 상위 노출을 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. 예, 이 부분 이해하셨죠? 만약에 내가 12평이라고 검색이 돼갖고 제품이 팔렸어요. 그러면 이 상품명에 이 12평이라는 것을 기재하세요. 만약에 내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휴대용 온풍기 같은 거 있죠. 차량용 온풍기, 막 12, 이런 식으로, 이런 속성에 있던 키워드가 걸려갖고 결제 기여도를 만들어냈습니다. 그러면 이거 상품명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. 예,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상위의 노출 점수를 받는 겁니다. 가중치가 높아져요. 예, 이 부분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메일 정말 많이 보내시거든요. 많은 분들이. 정말 좋은데, 근데 이게 중요해요. 이게 중요합니다.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. 기본이. 예, 상품 최적화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. 만들어 놓으시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부가적인 외부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브랜딩을 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지, 이런 것조차도 먼저 하지 않고서 바로 이제 브랜딩, 제조 아니면 또 외부 마케팅을 들어가신다? 쉽지 않습니다. 먼저 이거부터 세팅을 좀 정확히 하셔야 돼요. 예,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,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, 이 상품명에 있는 이제 좀 결제 기여도가 높은 그런 키워드를 좀 분석을 해갖고, 이 키워드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키워드의 상단에 좀 꽂힐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. 예, 그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권장드리고 좀 이제 추천하는 이제 CPC 광고가 있는데, 이 CPC 광고 같은 거를 좀 활용해갖고 해당 키워드를 좀 집중 타격해갖고 좀 상단에 꽂혀갖고 좀 꽂히게 해갖고 좀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, 근데 이 CPC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내 본인 상품의 마진보다 좀 이 CPC 단가가 조금 좀 더 과대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? CPC 광고 단가가 너무 높아버리면 사실 상위에 노출이 돼도 이 구매 전환율이 이제 높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CPC 단가가 너무 높다, 내 마진에 비해서 너무 지출이 크다, 그러면은 이제 CPC 광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리뷰 이벤트 체험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이 리뷰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이 이제 구매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리뷰를 구매평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업체한테 의뢰를 해갖고 좀 구매 건수를 좀 쌓는 방법인데요.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하고 계시죠. 근데 이건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.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. 자,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식 난로라는 키워드가 이제 결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고, 이 키워드를 우리가 상단에 놓치려고 좀 꽂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대부분 지인들 리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제 리뷰 체험단 업체에 리뷰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요청을 하시나요? 이 키워드로 유입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나요? 아닙니다. 대부분 이 상품 링크를 주실 겁니다. 내 제품에 대한 링크를 주신 다음에 이 구매 건수를 좀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상품에 링크를 주시면 상품에 링크를 전달하고 여기서 리뷰 및 구매 건수가 쌓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. 의미가 없어요. 반드시 유입 경로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이 해당 키워드에 점수가 쌓여갖고 상위 노출이 되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갖고 내가 이동식 난로라는 그 키워드에 상단에 꽂히고 싶으면 내가 뭐 리뷰 체험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인한테 좀 구매 및 리뷰를 좀 요청을 할 때 이동식 난로를 꼭 검색을 해갖고 내 상품을 찾아갖고 그 상품을 클릭해서 유입을 시킨 다음에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,
이제 리뷰를 하시는 분이 반드시 내 상품을 구매할 때는 링크를 타고 구매를 하실 게 아니라 이동식 난로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 검색에 검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제품을 찾아야 됩니다. 제 제품을 찾아야 돼요. 찾아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하시고 유입한 다음에 유입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이래야지 이제 이 해당 키워드가 해당 키워드로 이제 유입이 된 거니까 그 키워드에 이제 상위 누출 점수가 쌓이는 거지, 아무런 의미 없이 내 상품에 대한 링크를 던져주고 그 링크를 바로 다이렉트로 클릭해갖고 이제 구매 및 이제 리뷰가 쌓인다?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냥 내 돈만 그냥 지출하는 거예요.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렇게 하면 그 상단에 노출이 되기가 힘들어요. 예, 뭐 상단에 좀 더 이제 뭐 순위 정도는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순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.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내 상단에 상단에 좀 노출을 시킬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갖고 유입이 된 다음에 구매가 일어나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. 그래야지 상품 순위도 올라가고 상단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. 예, 그 키워드 안에서 구매 건수가 좀 많이 쌓였다고 이제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조금 이제 인식을 해갖고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. 네,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굉장히 디테일이에요. 대부분 이제 초보 셀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냥 구매 건수를 쌓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시거든요. 구매 건수를 쌓아야지. 그러면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겠죠.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한테 분명히 요청을 할 거예요. 요청을 하면은 어떻게 구매를 해야 돼? 그러면 상품 링크를 줄 겁니다. 안 됩니다. 링크 주시면 안 돼요. 링크를 주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상위에 노출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던져준 다음에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갖고 유입을 시키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상위 노출 점수도 쌓이고 이제 상단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. 예, 이렇게 하셔야지 좀 더 이제 매출을 그 해당 키워드에서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분명 1페이지 하단에 꽂혀 있는 것보단 상단에 꽂혀 있는 게 매출을 높이기는 훨씬 더 좋습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을 신경 써 주셔갖고 좀 더 이제 뭐 리뷰 체험단을 좀 이용하셔야지 좀 효율성이 나옵니다. 예, 오늘 이 내용을 이 영상을 좀 시청을 하셨으면 다시는 이제 상품 링크만 던져주고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요청하지 마시고요. 반드시 내가 원하는, 내가 타겟팅한 그 키워드를 던져주고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키워드에서 유입이 되고 그 키워드에서 구매 건수가 일어나야지 상위 노출 점수가 해당 키워드에 가중이 되는 겁니다. 예, 이걸 좀 정확히 좀 아시고 좀 이런 방식으로 조금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적용을 하시고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판매가 된 키워드를 찾는 방법과 그 판매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오늘도 이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보 셀러랑 이제 빅파워 셀러랑 결국에는 이제 판매 방식에는 이제 큰 차이는 없고 결국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이제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, 저번 영상도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다루었으니까 오늘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 저번 영상도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오늘도 이제 부족한 영상 끝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